자, 3교시 이어서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프라이스 믹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이란 그 예시 그 기업의 그 제공하는 그 상품 및 그 서비스에 그 관한 그 대가로 그 소비자가 지불하는 화폐의 양을 말하며 그 고객에 제공받는 그 혜택 가치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자, 가격은 그 고객이 그 상품에 대한 그 느끼는 그 효능 가치 이하로 이제 책정되는데, 고객의 구매 욕구가 그 실제 그 구매 그 행동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 수준으로 이제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그 가격 결정은 고객의 그 느끼는 그 효용 가치에 그 부합해야 하므로, 그 동시에 그 예식업체 그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적절한 그 가격의 그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겠죠. 가격이 그 예식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가격은 직접적으로 예식업체 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그 메뉴의 가격이 높이 책정될수록 항목별 수익은 그 증대될 수 있으나, 메뉴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그 소비자의 그 수요량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 뭐라든가 경쟁적 위치 확보와도 그 연결되어 부적절한 그 가격을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있을 것 같아요. 둘째로는 가격은 예식업체의 그 수요 및 그 공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즉, 가격에 그 따라 수요량이 달라지므로 그 예식업체는 그 수요량을 예측할 그 어떤 아이템 그 얼마나 그 생산할 그 고객에게 그 제공하는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가격 마케팅 전략은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예식업체의 좋은 그 상품을 구성하여 그 유통마진, 그 유통마진을 줄이고 다양한 그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여 그 실시할지라도 그 가격 자체가 고객이 수용할 수 없다는 그 수준이라면 그 어떤 그 전략도 가치를 상실하고 수행할 수 없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가격은 고객 결정 관계 볼 때 고객과의 그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 행동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즉, 고객은 가격을 메뉴 품질의 그 지표로 그 인지하므로, 가격은 예식업체 상품에 대한 고객의 그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가격 결정은 그 어떤 그 요소보다도 중요하면서 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결정 가격 전에 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원가 산정 및 수요 예측 이라든가 그 경쟁업체 가격을 고려하여 다양한 그 메뉴 가격 결정 방법을 동원하여 가격을
그걸 결정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기준 가격을 토대로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을 통해 뭐 변경이라든가 조정 하여 시장 가격으로 최종 결정해야 하므로 가격 결정 이후에도 시장 환경의 변화, 뭐 경쟁 업체들의 출현 및 가격 변화 등에 항상 주목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이겠죠. 일단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업체에서는 수익 향상을 위하여서 다양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면서 그중 하나로 가격 인상과 원가 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하듯이 가격은 바로 고객 의사결정 및 구매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리한 가격 인상은 오히려 수요를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는 바로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 인상과 원가 절감을 위한 방법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서 그럼 첫 번째로 같은 가격을 유지하되 양과 크기를 축소하여 원가를 절감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메뉴 경우 가격은 유지하되 제공되는 양은 극소량만 줄여도 원가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이미 많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때 메뉴의 진실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위반해서는 안 되므로 명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격을 인상하되 인상된 가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기존에 인기 있는 치킨 프라이드 메뉴라면 거기에 버터에 볶는 마늘 슬라이스를 몇 개 얻어 얹어 마늘 치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격을 인상하여 고객이 지불하는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 고객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자, 세 번째는 항상 일정한 크기와 양의 메뉴로 제공하되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같은 가격 대비 원가의 손실을 막아 수익을 늘리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 분량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과 분량표를 만들어 메뉴 제조 시 항상 일정하고 적절한 분량과 크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밖에도 가격 인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짧은 기간에 급격한 인상은 자제해야 하고, 가격의 마지막 숫자에는 9나 5인 경우 인기 있는 음식에 대한 가격 인상은 가격 변화를 고객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하는 것이 좋은 편이겠습니다. 또한 가격 인상 시 다품목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인상은 피하되 고객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기간 등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계절 음식의 경우 시기별로 원재료의 값이 현저히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의 변동은 고객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격의 변화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메뉴판 사용이 필수적인데, 예를 들어 화이트보드, 수기 메뉴판,
테이블 텐트 등의 그 사용은 소비자의 가격 인상에 대한 인식을 최소화하면서 가격 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 관리 에서는 이제 전체 요리가 있고 그러면 전체 요리가 있고 등등등 뭐 전체 뭐 조건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전체 요리라는 거는 어느 음식에서나 보면은 그 많은 그 문화와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그 형식, 그게 이제 발달하고 있죠. 현재 와서는 그 한 입에 먹을 수 있으면 아기자기한 모양을 갖추고 여러 종류의 그 재료를 이용한 그 음식이 주도적이며 보는 이의 눈도 즐겁고 물론 먹을 때 식감도 마음을 또 사로잡기도 하죠. 전체 요리는 그 일정한 그 순서대로 요리가 나오기 전에 고객에게 그 식욕 촉진제로 제공되는 요리로, 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말대로 뭐 하겠지만은, 자 우리 나라에서는 뭐 양식이든 한식이든 뭐 일식, 중식 등 이렇게 보면 코스, 전체 요리의 코스에서 항상 그 에피타이저가 다 메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식욕을 돋고 그 다음에 제공되는 음식을 더욱 맛있게 즐기도록 하는 전체 요리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요리 그러면 에피타이저라고도 하는데 식욕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혹은 식욕 촉진 요리라고도 하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요리의 그 조건에서 보면은 전체 요리는 시작이자 모든 요리의 그 만족도를 좌우할 만큼 그 역할은 중요하며 따라서 맛과 멋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조건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한 6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조건에서 6가지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모양이 예쁜 형태를 가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적은 양으로 다음 코스 요리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 짠맛과 신맛이 가미되어 타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을 돋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메뉴와 중복을 피해야 하며 메뉴의 균형을 맞춰줘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선한 제철 재료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여섯 번째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표현하면 더욱 좋겠죠. 그만큼 이 6가지가 그만큼 전체 요리의 조건에 이제 속하는 편이고, 자, 그래 전체 요리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 여기서도 한 메뉴별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눠 보겠는데, 자, 작은 거, 까나페라고 하죠. 그래 한입 크기를 얇게 자른 빵 위에 버터를 발라 굽거나, 달지 않은 거 쿠키 위에 계란이라든가 오이 같은 거를 얹은 후에 그 위에 여러 가지 훈제연어라든가 새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캐비아라든가 등을 균형 있게 얹어서 가지각색 모양을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요리라고 보면 되겠죠, 까나페가. 자, 그러면 칵테일.
칵테일은 이제 그라스에 그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조화롭게 올려 먹는 칵테일을 그 응용한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상추를 곱게 썰어서 뭐 신선한 새우살 껍질을 제거한 후 칵테일 소스를 곁들여 먹는 그 밖에도 뭐 랍스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함께 사용해서 맛과 모양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르게트, 세 번째 바르게트는 파이를 만드는 반죽으로 작은 배 모양을 만들어 구워내서 그 안에 얇게 썰거나 그 안에 생선이라든가 닭고기라든가 뭐 야채라든가 등 채워서 만든 것을 바르게트라고 합니다. 부세. 부세 같은 거는 밀가루 반죽을 얇게 한 입 크기로 만들어 뭐 과일이나 뭐 잼, 뭐 치즈, 계란 등을 넣어 만두같이 만든 요리를 만드는 것이 부세라고도 하죠. 자, 브로세. 다섯 번째, 브로세 같은 경우는 육류, 생선, 야채 등을 그 작은 사이즈로 요리한 후 꼬치에 끼워서 내거나 꼬치에 끼워 요리한 것을 말합니다. 레라쉬는 맛을 즐긴다는 뜻이며, 여섯 번째, 레라쉬는 즐긴다는 뜻이며, 이것은 깊은 유리 용기나 잔에 분쇄한 얼음을 채우고 여기에 먹기 편하게 길게 자란 스틱, 야채, 주로 야채입니다. 야채 등을 꽂은 형태를 미간성 화려함을 돋보이는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더운 전체 요리가 또 있습니다. 더운 전체 요리 경우는 소량의 육류, 뭐 해산물, 가금류를 따뜻하게 해서 식사 순서의 초음이나 술 다음 내놓는 음식으로 먹기 좋은 주요리의 균형을 잡히게 하며 다음 코스의 기대감 높이는 짠맛 또는 신맛을 인해 이해의 분비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굴요리, 구운 굴요리에는 초겨울에 제철인 신선한 굴 껍질째 요리하며 시금치나 양파, 빵가루 등을 가미시켜서 제공하거나 홀란다ise 소스를 곁들여 샐러리에 구워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팀발이라는 것은 컵 모양의 틀을 이용해서 찌거나 오븐에 구워서 내놓는 요리로 생선이나 가금류 등에 갈거나 겉곁이 채워서 모양을 내기도 하며, 굽거나 찐 후에 틀에서 빼어내야 여러 가지 모양을 재단하고 접시에 담아내는 것을 말하고, 양송이 요리, 큰 모양의 양송이 속을 파내서 그 안에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넣고 치즈를 빵가루 얹어서 오븐에 구워내는 요리를 이제 그렇게 하면 양송이 요리라고도 할 수 있고, 관자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관자살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면 밀가루 묻혀 버터에 구워 특수 야채 소스와 곁들여 또 더 좋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 시푸드 그레이프는 밀가루 계열한 우연적으로 만든 반죽, 그래서 각종 토마토 소스나 가네시 그런 걸 해서 채우는 것을 시푸드 크레이프로 하고, 그리고 차가운 전체 요리 같은 경우는 냉 전체 요리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전체 요리에는 테린이 있고 빠떼가 있고 훈제연어, 캐비아, 귤 등 생선이나 많이 쓰여지지만 현대에서는 육류, 치즈, 파스타 등의 다양한 재료를 기초로 한 요리가 나오고 있고, 뜨거운 전체 요리와 달리 차가운 전체 요리의 맛도 중요하지만 모양 또한 중요하게 여겨 다양하고 멋스러운 전체 요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다. 훈제연어 같은 경우는, 훈제연어는 냉 전체 요리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메뉴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훈제연어는 케이퍼, 호스레시, 양파를 곁들여 내며 그 맛은 일품이며
까나페 뭐 샐러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스모크 우드라고 하여 벚나무의 연기와 향을 똑같이 내는 인공 훈연제가 발명되어 대대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훈제 시 색이 진하게 육질이 찰진 것이 상품이며 훈제 기법에 따라 상품의 질도 달라지고 있죠. 그래 그게 이제 뭐 보면은 뭐 테린도 있고 빠떼도 있고 캐비아 있고 타르타르도 있고, 그러면 다 요리 방법은 그러니까 차가운 요리 전체 요리에 낼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프도 보면은 과목 메뉴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근데 수프는 일반적으로 뭐 폰드나 부용을 육수를 기본으로 하여 뼈와 고기와 조각과 함께 야채를 넣고 끓여내는 육수를 기초로 하여 국물이 주가 되는 것과 건더기가 주가 되는 것이죠. 수프가 크게 이제 맑은 수프가 있고 뭐 진한 수프가 있고 더운 수프 있고 차가운 수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프 보편적으로 나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수프의 뭐 어원은 포타 그 냄비에서 익혀 먹는 요리라는 의미로 그 프랑스인들이 빵을 브로스랑 와인 소스 등에 많이 찍어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수프 다음에 제공되는 그 메인 요리를 뭐 고려하여 수프를 선택하면 그 정찬 요리에서는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체 요리 그 다음에 제공되고도 하는데, 비중 있는 진한 수프는 완전 한 끼 식사로도 이용되기도 하죠. 자, 수프의 구성은 뭐 육수, 뭐 크림, 뭐 크루통, 자 이렇게 뭐 주재료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육수는 거의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 생선, 야채를 이용하여 끓여낸 육수를 수프의 맛을 좌우하며 본래 맛을 살리는데 많은 기술이 요구되지만, 이렇게 생산된 육수는 고급 수프의 기본 원칙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프는 육수를 어떤 재료 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프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뭐 크림이라든가 크루통이라든가 주재료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프 재료에 따라서 어느 것을 요리에 맞게끔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 수프의 종류도 보면은 자, 뭐 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운 수프가 있고 찬 수프가 있고 있는데, 뭐 브로콜리 수프가 있고 뭐 어니언 수프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자, 수프는 이거 이외에도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브로콜리 수프 뭐 되게 뭐 이제 육수를 뽑아지면 뜨거울 때 더욱 담백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 수프에 뭐 양파나 베이컨을 곁들이고 스톡과 그 크림을 맛을 내는 플라워 맛을, 컬리플라워 맛을 내주는 게 이제 포인트죠. 프린 어니언 수프도 마찬가지. 어니언 수프의 향을 제대로 내주는 거는 그게 수프의 향이 돼. 찬 수프. 찬 수프는 이제 여기도 뭐 말 그대로 차갑게 해서 먹는 수프를 이제 찬 수프라고 하죠. 맑은 수프. 맑은 수프는 뭐 이게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름도 모르게 좀 서양식으로 이렇게 종류가 이제 맑은 수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진한 수프도 보면은 이제 뭐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애용하죠. 뭐 포테이토 스프, 뭐 차우다 스프, 뭐 비스크 스프 이런 건 국내인들이 많이 이제 먹는 편이고, 그리고 국가별 뭐 보면 뭐 구라시 슈프가 있고, 뭐 부야베스가 있고, 미네스트. 되게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미네스트론의 스프는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찾는 스프고, 거의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거의 보면은 이런 이 스프를 거의 이제 접하기가 쉽지 않죠. 입맛을 잘 맞지 않다. 거의 향신료 맛이다 보니까 이런 스프는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이제 선호하는 스프고. 자, 그다음에 이제 생선 요리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자, 생선 요리는 최근에는 육류보다는 해산물 요리가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죠. 생선은 섬유질이 연하고 맛이 담백하며 열량이나 상대적으로 육류보다 적고 소화가 잘 되는 편이고, 뭐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칼슘, 비타민 A, B, C 등이 풍부하여 건강식으로 매우 좋은 재료로 이제 손꼽히고 있죠. 생선은 색깔에 따라 뭐 흰살 생선과 붉은 생선으로 나누며, 흰살 생선은 바다 깊은 곳에서 서식하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 살이 비교적 연하고 맛이 담백하며 비린내가 적은 편이죠. 생선 요리는 수프 다음에 제공되나 요즘에는 정찬이 아니고 생선 코스를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요리로 제공되는 추세입니다. 생선의 종류에서 보면은 뭐 어류, 뭐 갑각류, 뭐 연체동물, 뭐 극피 동물로 구분하며 서식 장소에 따라 해수어와 담수어로 이제 구분되는데, 생선의 기본 조리법에는 이제 베이킹이 있고 브레이즈드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베이킹은 이제 버터를 넣은 팬에 생선을 넣고 색깔을 낸 뒤 팬 채로 오븐에서 넣어 익혀내는 방법과 기름 종이에 구운 야채와 와인이나 향신을 넣어서 굽는 방법을 베이킹이라고 하죠. 그리고 브레이즈드는 보통 크거나 육질의 단단한 생선을 구울 때 활용되며, 보통 참치, 연어 등과 같은 큰 생선을 브레이징 팬에서 통째로 혹은 토막을 내어 버터를 바르고 포도주나 생선 스톡을 3분의 1 정도 붓고 생선이 익을 때까지 오븐에 쪄내는 방법을 브레이즈드라고 하죠. 자, 포치. 포치는 계란, 크림과 와인 등을 첨가하여 생선을 믹서기 곱게 갈아서 덤블링 형태나 여러 형태 모양을 만들어 물과 함께 식초, 소금, 뭐 향신료, 뭐 포도주 등을 넣고 약한 불로 서서히 끓여서 익혀내는 요리법을 포치라고 하죠. 자, 브로일더는 조리 기구인 브로일러를 이용하는 요리 방법으로 생선을 팬에서 약간 익힌 다음 버터를 바른 후 직접 열기구에 굽는 방법으로 불이 세면 생선이 타고 약하면은 팬에 붙는 경우가 있어 기술이 필요로 하는 편이고, 연어, 뭐 농어, 강어 등 뭐 덩어리 고기를 구울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브로일드가. 그리고 그릴드.
자, 그릴드라는 거는 새 꼬챙이에 고기를 끼워 직접 열을 이용하여 굽는 방식인데, 고기를 구울 때 그 기름이 타면서 나는 훈제 향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석쇠 자국을 남김으로써 미관상 바비큐 느낌을 살리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로일드는 그만큼 그 그릴드 자체에서 이제 무늬를 내는 거죠. 그리고 무니에르는 생선의 그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 팬 프라이 방법 일종으로서 생선의 그 소금, 후추, 레몬즙을 뿌리고 밀가루를 바른 후 그 팬에 그 버터를 녹여 구워내는 방법으로 밀가루와 그 버터가 구워지면서 나는 고소한 그 향기와 그 생선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조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딥팬 프라이는 그 생선 형태, 그 맛과 그 향을 잃지 않고 보다 담백한 맛을 느끼게 하는 요리 방법으로 생선에 밀가루를 묻히고 난 뒤 그 달걀을 바르고 빵가루를 묻혀 그 기름에 튀기는 그 영국식이 그 많이 사용되는데, 밀가루만 발라서 튀기는 방식도 있으나 이는 그 기름 냄새가 많이 배어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많이 쓰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 스팀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생선의 그 신선도를 바로 알 수 있으며 그 요리법이 간단하면서 건강한 요리법입니다. 고압의 그 증기로 조리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대량 조리가 가능하며 물에 삶는 것보다 영양 손실이 적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팀으로 이제 쪄내는 그 게를 거의 보면 이제 스팀으로 이제 쪄서 바로바로 이제 손님한테 제공하죠. 그래 스모크 스모크 같은 경우는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인데 톡톡한 맛을 내는 효과가 있어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요리법인데, 훈제 조리 방법은 연어, 장어, 송어 등이 먼저 많이 사용되며 생선을 야채와 향초, 소금, 설탕 등 양념하여 훈제 기구에 1에서 2주 동안 그 연기 냄새를 배도록 하는 조리 방법인데, 사용량이 많아서 호텔에서는 스모커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접 만드는 경우는 거의 이제 호텔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스모크 박스가 있으므로 현재 이제 연어를 포를 떠서 향초나 소금 이런 설탕을 양념한 뒤에 일주 정도라도 드라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훈제 박스에 넣어서 훈제 박스에서 이제 그 참나무 가루로 이용해서 그 참나무 가루 연기로 인해서 그거를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훈제 연기를 쏘여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훈제 연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훈제 연어를 많이 이제 만들어 쓰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라탕이라는 거는
직화 열기구나. 그 하나의 그 살라만더가 이제 이용하여, 살라만더는 실습실에도 있죠. 뭐 이렇게 손잡이를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 그게 이제 하는 그 작동되는 게 살라만더죠. 이용하여 그 굽는 방법으로 뭐 치즈나 뭐 크림을 이용하여 음식을 색도 입히고 뭐 캐러멜의 그 고소함과 진한 향을 나게 하는 요리법인데, 생선, 해물, 뭐 새우, 뭐 바닷가재 등 야채에 볶아 치즈나 크림 소스를 넣어 살라만더에 오븐에 익히는 방법이라고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살라만더는 여러 가지, 거기다 뭐 이렇게 해서 치즈나 크림을 넣어서 이렇게 살라만더 이용해서 익히는 방법도 있고, 생선 자체를 살라만더에서 익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 요리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메인 디쉬는 여러 코스의 그 주 요리로서 생선 다음에 제공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메인 디쉬는 포만감을 주는 코스 요리의 핵심이며, 자, 코스 요리에서 중복을 피하며 짜임새 있게 구성함으로써 좋은 메뉴 완성이 되는 것이 주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어로는 앙뜨레, 자, 우리는 뭐 메인,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주 요리로서 제공되는 요리라고 부르는 그 메인 디쉬가 사용되는 그 식재료를 다양하지만 주재료는 뭐 육류, 뭐 가금류, 어패류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자, 육류 같은 경우는 뭐 소, 돼지, 뭐 양, 송아지, 뭐 사슴고기 등 뭐 있겠는데, 자, 높은 칼로리, 뭐 특히 뭐 단백질, 뭐 탄수화물, 뭐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메인 디쉬로 가장 선호되는 품목인데, 육류를 구울 때는 각국마다 대표적인 기름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버터, 이탈리아에서는 올리브, 독일에서는 라드, 미국에서는 샐러드, 한국에서는 참기름 등으로 고기를 구우며, 영국에서는 젖으로 조리고, 중국 및 일본에서는 장류로 조리하는 등 나라마다 이제 특성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라마다 이제 다릅니다. 자, 육류의 구성 요소에서는 보면 한 8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보면은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소고기는 사육 방법에 따라서 육질이 이제 다른데, 방목한 소보다는 사료를 먹여 사육한 소고기는 마블링 형성이 고르고 육질이 부드럽고, 한때는 미국 소고기 상품으로 여겨 호텔에서 사용하였으나 국내산 소고기 등급이 좋아지면서 한우 사용이 일상화되기도 하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로는 새끼 낳지 않은 암소나 거세한 그 수소가 좋으며, 또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뭐 스테이크, 뭐 로스트, 뭐 휘트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나누는데, 소의 분류를 보면은 어린 암소, 뭐 숫송아지 암소, 거세 이런 있는데, 어린 암소는 2년 반이나 3년 정도 된 송아지를 낳지 않은 어린 암소를 말하고, 숫송아지는 어릴 때 거세한 한 2년 반이나 3년 된 숫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암소는 1 내지 2마리 송아지를 낳은 걸 이제 암소라고 표현하고, 거세한 항소는 성적적으로 성숙한 후 거세시키는 수컷을 이제 말합니다. 항소, 거세하지 않는 수컷을 이제 말한다. 소고기 이제 등급이 이제 8가지로 보면, 뭐 미 연방 정부에서는 뭐 소비자, 뭐 축산업, 판매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고기의 그 완성도, 완성돼 보면 소고기 내부 및 외부에 있는 지방질, 양과 색, 뭐 조직, 뭐 고기의 뭐 일반적 그런 품질, 뭐 이렇게 해서
A, B, C 등급을 이제 판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스테이크의 유형을 보면은 자, 스테이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스테이크의 유형, 스테이크의 유형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위별로 있는데 이제 뭐 샤또 브리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필레 미뇽, 뭐 서로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샤토브리앙 그 유행에서 샤토브리앙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그 귀족 샤토브리앙이 즐겨 먹었던 것으로 그의 그 주방장 몽미레이에 의해 그 고안된 것이라고 하는데, 연한 소 안심의 그 중간 부위를 두껍게 4 내지 5cm를 잘라 통째로 굽는 최고급 스테이크를 샤토브리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트루노도는 라는 것은 눈 깜빡할 새에 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육질이 부드러운 안심 부위의 중간 뒤쪽 부분을 만든 스테이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필레미뇽은 아주 예쁜 그 소형 안심 스테이크라고 의미로 안심의 부위를 뒷부분이 만든 스테이크입니다. 서로이는 영국의 왕이었던 그 샤의 2세가 명맥한 것으로 그는 이 등심 스테이크를 매우 좋아해요. 서로이는 등심 스테이크를 말하는 거죠. 자,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는 이제 안심과 뼈와 함께 그걸 먼저 말하고, 이제 티본은 그 뼈를 그 T자로 모양을 자른 것을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보다 안심 부분이 작다. 그래서 이제 티본 스테이크라고. 그리고 리브 스테이크는 이제 갈비 등심 스테이크로서 그 총 13개 갈비 6번째부터 12번째 갈비까지 7개 갈비로 이루어진 것을 리브 스테이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얘도 뭐 라운드 스테이크, 럼프 스테이크, 프랭크 스테이크 있는데, 다 보면은 이제 그 부위별로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 스테이크 를 이제 고기를 굽는 정도를 보면은 레어가 있고 뭐 미디엄 레어가 있고, 자, 레어는 스테이크 속에 따뜻할 정도로 겉부분만 살짝 익혀서 자르면 속에서 피가 흐르도록 굽는 방법으로 내부에 온기만 있고 고기가 익지 않은 상태이며 조리 시간은 약 2분 정도로 고기 내부는 50도 내라고 보면 됩니다. 레어는. 자, 미디엄은 이제 3, 4분 정도, 고기 내부 온도는 55도이고, 자, 그리고 미디엄 웰던은 거의 익히는데 그 자르면 가운데 부분에만 약간 붉은색이 있는 게 미디움이고, 그래서 조리 시간은 8에서 9분 정도이고, 고기 내부 온도는 한 65도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웰던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10분에서 12분 정도. 자, 그럼 일본 요리의 그 특성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일본의 요리의 그 특성에서는
그 흔히 눈으로 먹는다고 할 만큼 그 색의 조화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므로 뭐 오색, 오미, 오법을 잘 조화시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과 멋을 창출한다고 하죠. 오색은 뭐 흰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말하는 거. 오미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제 매운맛을 말하고, 오법이라는 것은 굽기, 찌기, 조리기, 튀기기, 날 것. 이런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그 조미료 사용을 적게 하며 제철 재료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계절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요리를 담는 방법에서도 비교적 적은 양의 요리를 섬세하게, 그리고 그릇에 가득 차지 않도록 담아내는 공간을 살리기도 하죠. 섬나라의 특성상 어패를 이용한 요리가 이제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 분류자를 보면 지역적으로 분류하면 이제 간동 요리, 간동 요리가 있고 간서 요리가 있고, 이거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같고, 그래 분류에서를 보면은 본선 그 요리로서는 이것도 뭐 저번에 좀 대략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본선 요리는 그 손님마다 각각의 상이 따로따로 차려지는 상이나 음식을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만큼 엄격히 예법이 따르기도 하고, 상차림과 먹는 방법이 복잡해요. 요즘에는 상당 부분이 간소화되었다고 보고, 해석 요리의 기본되는 상차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차 해석 요리는 차를 마시기 전에 공복을 달래기 위한 소량의 간단한 음식을 말하는데, 해석을 뜻을 뭐 선종의 승려들이 수업 중 뭐 추위와 그 배고픔을 견뎌내기 위하여 그 따뜻하게 한 돌을 품었다는 뜻으로 1즙, 2채, 1즙, 3채 등의 그 배고픔을 견디는 정도의 가벼운 식사라는 의미로 차를 마실 때 행하는 그 식사를 말하는데, 차를 대접하기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은 차를 맛있게 마시도록 하고, 또 공복 시에 자극적인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차 해석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요리, 자, 해석 요리는 이것도 뭐 옛날 그 에도 시대 기초에 그 정립되어 내려온 연애용 정시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정진 요리, 정진 요리는 뭐 일본 그 사찰 요리로 그 불교에서 금기시하는 육류나 어패류 등을 동물성 재료와 향이 강한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채소 등의 식물성 재료와 해조류를 사용한 요리로서 불교에서 수행 중 잡념을 버리고 정신을 수양한다는 뜻으로 음식을 하나의 그 수행이라는 선의 그 정신을 근거로 한 요리법이 정진 요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본 요리의 메뉴에서 보면 뭐 조정식이 있고, 국물 요리가 있고, 생선 요리가 있고. 자, 이것도 그 조정식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한두 젓가락 먹을 수 있는 적은 양 음식에 뭐 고비치라든가 조림 요리를 뜻하는 그 니모노 구이야끼, 뭐 야끼노, 뭐 일본식 김치, 교노모노, 뭐 샐러드, 뭐 김, 그리고 밥과 미루시로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메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행의 그 기본 상차림 위에 뭐 달걀말이나 뭐 찜 또는 뭐 밥 대신 죽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조정식에는 이렇게 국물 요리는 크게 뭐 맑은 국과 탁한 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마나 와 그 가다랑어포를 이용하여
국물의 기본을 만들어 맑은 국을 대하 맑은 국, 뭐 도미 맑은 국과 같은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그 밖에 여러 해산물이나 육류, 채소 등을 다양한 주재료로 사용하면 주재료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겠습니다. 국물 요리는. 자, 생선회는 생선회 보면 이제 보면 이제 그 생선회 쪽에는 이제 8가지 정도 메뉴가 있는데, 히키즈크라 주로 이제 방어나 도미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토츠크라 실처럼 가늘게 써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스츠쿠리는 흰살 생선을 접시에 바닥이 보일 정도로 아주 얇게 썬 것을 말하고, 뭐 예를 들어 보고와 같은 거 조직 이거 질긴 생선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쿠츠쿠리는 주사위 모양으로 이제 썬 생선회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유비키는 생선의 껍질에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식혀서 만든 생선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지나 미츠쿠리는 살이 단단하거나 육질이 질긴 생선 등의 물결이 일어나듯 써는 방법으로 주로 문어나 전복 등에 사용되며 그 모양전 측면과 그 양념이 잘 붙게 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가지 그 생선에는 이렇게 섞여 있고, 그 외에 뭐 조림 요리, 뭐 찜 요리, 구이 요리, 튀김 요리, 초밥, 그 밖에 이런 요리는 다양하게 일본 요리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3주차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